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기술적 분석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부에서 거시경제를 통해서 우리 시장까지 살펴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초아님, 비트코인 상황 알려주시죠. 네, 우선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거시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다 네. 보니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보면 조금 더 매매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벼워진 거래 대금이 좀 없어진 상황에서 변동성이 극대화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사실 변동성이 없었을 건데 네. 지금 같은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나 좀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꺼려 하실 때는 이만큼 똑같은 금액대가 들어와도 급등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야기되는 시장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장에선 당연히 이제 세력이나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지와 저항을 보고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좀 수익들을 얻고 가고자 하는 움직임들도 대부분 네. 저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맞고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어떤 것을 주목하면 좋냐면 도미넌스거든요. 네. 도미넌스를 혹시 모르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도미넌스는 한 코인이 다른 코인들 비교를 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서 그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미넌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거에 더 주목해 봐야 되는지 거시적인 시장에 또 얼마나 또 커플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고래들의 지갑을 분석해 볼 건데 이건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폴리곤 세럼 엔진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상승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채굴자들의 매수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이 있으면 중국 계열의 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상승세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3, 4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의 고래들의 지갑 세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채굴자의 매수 매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제일 크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먼저 살펴볼 텐데요.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좀 일부러 멀리서 찍어서 안 보일 수 있어요. 멀리서 찍어서 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파동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파동세를 보시면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폭을 한번 볼 건데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폭이 그전의 상승분을 다 내려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일어났었어요. 이게 7월 달의 상승이었거든요. 네. 7월 후반, 중후반부터의 상승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점은 높아지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부분을 토해내면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적용을 한다면 지금 상황을 한번 4시간봉으로 보실 건데 조금 더 확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하락한 이후로의 추세를 지금 여기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볼 건데요. 이 파동이 예쁘진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얘가 올라갔다면 이게 하락하는 폭이 사실 좀 강했어야 돼요. 네. 그 전에 7월 달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은 하락이 나왔고 그 덕분에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 되었고 그 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어주지 못했거든요. 이때랑 좀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때 전반적으로 시장의 9월 달에 CPI나 인플레이션이 조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줬을 텐데 이때 역시도 이제 한번 빼주면서 강하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빼준 금액대가 너무 낮았고 그 이유가 도지랑 이더리움 쪽에 호재가 있으면서 많은 물량이 밀려 들어왔고 네. 비트코인에 있었던 도미넌스가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알트코인으로 이제 좀 많이 빨려 들어가면서 네. 아예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위아래 변동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지랑 저항밖에 안 남아서 이제 1차 저항선이 맞고 다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상승이 오려면 결론적으로는 알트들이 떨어져야 되고요. 네. 비트코인 역시도 하락해줘야 되는데 대신에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지금 40% 정도의 도미넌스를 보이고 있는데 네.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실 건데 그게 사실 이제 알트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의 상승장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네. 양분되는 것이 거시경제를 좀 따라가고 그 전체적으로 네. 이제 지금같이 세력이나 기관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인데 지금 그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과 하락폭을 어디까지로 보냐면 저는 20K를 보고 있거든요.
20K가 뚫리게 된다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상승장보다 여기 저점이죠. 이 저점보다는 높아진 상태에서 끝나야 되는데 20K를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네. 결론적으로는 그 전에 있었던 저점보다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 상승 추세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상승했던 모습을 보이면 결국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마감을 해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20.4K, 그 20K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저점 20K인 거예요. 그래서 20K를 보고 있고 이게 깨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빠지고 나서 또 횡보한 뒤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20K를 잘 지켜주느냐 이것을 중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지금 뭐 매수하실 분들 계시다면 뭐 굉장히 길게 가져갈 생각이라면 지금도 나쁘지 않은 타점이죠. 주봉상으로도 낮은 편인데 중요한 건 더 좋은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낮아졌을 때 이제 어떤 걸 사느냐도 사실 그 전에는 이제 김치 코인이나 좀 전체적으로 거시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코인들 위주로의 좀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코인들 많이 가져가게 된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코인인 리플,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된 다음에 알트코인이 조금 단타 위주로 가져가는 거지. 좀 생각을 이제 하실 때 대부분 뭐 50%, 30%씩 김치코인에 진입하시는 네. 분들 계신데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도지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 물량이 흡수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게 된다면 알트코인 쪽으로 당연히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실 이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쪽으로 도미넌스가 먼저 쏠리고 나스닥과 같이 올라가면서 순환 펌핑장이 일어나야 가장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런 장세가 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알트 말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할 때를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20.4K 부근을 좀 지지할 수 있는지 최저점까지로는 20K 부근 지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김치코인들 같이 좀 시총이 낮은 좀 잘 올라가는 펌핑이 좋은 코인들을 많이 담고 계신다면 리플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렇게 시총이 무겁고 나중에 올라가는 이런 코인들을 담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지금 장세에서는 그런 김치 코인들을 좀 덜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좀 무거운 코인들 언제 담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담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매수 타점이 있을 거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 테더의 도미넌스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선 비트코인의 이제 저항대에 맞춰서 이제 매수를 조금씩 하시다 보면 결국에 평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진입을 좀 5% 이런 조금씩 하는 걸 추천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20.4K나 20K 지지와 저항을 보고 이제 좀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아래로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안정감이 우선 생겨요. 좀 테더 도미넌스를 같이 보실 건데 비트코인이 지금 모습이 테더 도미넌스랑 거의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테더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 모습 네.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왜 그런 모습이 보이냐면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소에서 빼게 되면 결국엔 테더로 남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네. 뭔가를 팔았기 때문에 테더로 남는 거라서 네. 전체적으로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 이제 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네. 테더가 먼저 선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를 1시간봉이나 좀 짧은 시간봉으로 보신다면 네. 이 단기 추세를 좀 파악하는 데 편하고요. 테더 네.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당연히 매수가 들어가거나 뭐 하락하거나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계속 이제 그전에까지 있었던 부분까지 올라줬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비트코인이 잠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눌렸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테더랑 반대되겠죠. 그래서 테더가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의 모습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같이 살펴보실 것은 이더리움의 도미넌스인데 이더리움 자체도 이제
그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대부분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전에 있었던 장들도 전체적으로 거시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했을 때는 당연히 거시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위주의 장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거시경제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승을 했고 이때 폭발적인 상승을 했어요. 이때 21%가량이 네. 이제 2주 정도 만에 올랐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에 있었던 도미넌스 역시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이게 또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기관들이 뭐 비트코인에 매도를 했다고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들어간 금액은 이미 그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쪽으로 몰리게 된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도미넌스 역시도 좀 맞게 되면은 하락할 수 있는 이것도 차트이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네. 위로 지금 저항을 맞고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로 올라가고 있는 다시 거시경제적으로 악재가 있거나 좀 문제가 될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후에 이제 모습들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안도랠리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위주로 도미넌스가 상승했다면 네. 비트코인이 또 혼자 독주를 할 것이고 그 후에 또 양분되는 좋은 장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더 도미넌스와 또 이더리움 도미넌스까지 살펴봤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테더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쪽으로 좀 물량이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선물 거래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테더로 좀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테더가 좀 선행하는 지표로 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봉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확실하게 예측을 가능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봤을 때 이더리움 쪽 빠지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청산량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 청산량 지금 좀 어떤가요, 움직임들? 우선 알트코인이 이게 저번 주에 문제가 됐을 때를 네.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같이 보실 건데 도지랑 이더리움 쪽에 이제 그런 청산량 자체가 비트코인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전엔 이제 거시경제가 나쁘든 좋든 이제 개별적인 기관이나 호재에 이용해서 이제 좀 올라갔었던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지와 저항이 좀 잘 안 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언제 내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제 차트를 같이 좀 보실 건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1,400원이랑 1,600원, 1,800원에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였다면 매도를 하실 때 1,400원 쪽에서 이제 30%를 덜어내고 1,600원 쪽에서도 이제 30% 덜어내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진입 타점이 사실 좋은 거니까 1,400원대도 네. 이익이 났겠죠. 그래서 그 후에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익을 점점 줄여나가는 모습이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선 가장 좋았던 네. 매매법이고요. 제가 계속 100% 매수 매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어디까지 뚫을지 몰라요. 기관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투심이 네. 또 들어오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항에 맞긴 하겠죠. 저항에 맞을 때마다 얼마나 털어낼 것인지 그리고 사람의 성격 그리고 지금 같은 장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는 사실 복합적으로 이제 네.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번에 다 이제 하면은 당연히 나중에 수익은 크죠. 네. 기다렸다가 1,800원대 매도를 한 번에 하면은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포모 현상이라는 게 있고 내가 그 전에 30% 네. 이익이었는데 안 팔았는데 지금 조정 와서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 하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슬프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을 챙겨갈 수 가는 게 오히려 길게 매매할 때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그 저항선에서 조금씩 털어내는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폴리곤 차트를 좀 봤을 때 1,700원대까지 올라갔지만 1,400원대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현재 이더리움 고래들의 지갑을 주목을 해보자면 폴리곤 쪽으로 몰린 것 같고 또 세럼과 엔진, 베이직 어텐션 토큰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도 좀 차트 봐주시죠. 네, 우선은 청산량 전체가 이제 좀 네. 계속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롱의 물량이 또 몰렸을 거기 때문에 롱에 네. 좀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아, 점을 좀 네.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이더리움 고래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더리움 고래 지갑을 주목을 해보면 네. 급등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설정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 떨어졌거나 급등있거나 급락있거나 이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더리움 고래 지갑을 봤더니 폴리곤의 매집이 엄청났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폴리곤 그리고 세럼 엔진코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전에 매도세가 한번 나온 뒤로 계속 지속적으로 세럼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모아가고 있었다는 점 이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럼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솔라나랑도 호환이 되고 이더리움과도 호환이 되는데 사실 솔라나는 이제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솔라나는 사실 기술적인 게 뛰어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쫓아주지 않아서 많은 해킹이 일어나는 그런 체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면 세럼은 다른 것들에 비해 조금 덜 오르거든요. 그게 솔라나 체인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도 살펴보자면 보통은 다 이제 지지와 저항에 또 맞아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엔진이나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이 거래량이 급등하고 많은 유입세가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들이 지금 450원 부분에서 또 멈춰져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지지와 차트를 같이 보시는 것은 조금 후에 방송에 와서 같이 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청산량부터 또 코인들, 지금 상승했던 코인들까지 한번 봐주셨는데 현재 롱 포지션에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롱 청산 가능성이 좀 높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엔진 차트도 그렇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차트를 보자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지금 450원대 부근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지와 저항으로 현재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채굴자들의 포지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처아님? 채굴자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채굴자들이 좋아하는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이 있으면 중국 계열의 코인까지도 상승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좀 채굴자들의 포지션이 아무래도 이더리움 클래식 쪽에 많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을 한다면 또 중국계 관련 코인들까지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음에 상승할 코인, 우리가 상승 열차 같이 타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 초아님이랑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초아님과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